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통계로 가볼게요. 통계가 처음에는 막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률처럼 일단 용어에 관련된 정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어 정의를 설명해 가면서 조금 분석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통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많은 집단에 관련된 정보, 그렇죠? 한 명만의 정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집단의 정보를 해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반이 있고 그 다음에 B반이 있다고 칠 때 A반하고 B반의 수학 실력을 좀 비교 분석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A반도 30명이 있고 B반도 30명이 있다. 그러면 두 개 반을 갖다가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씩 비교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은 뭔가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A반을 대표할 수 있는 아예 수치 하나를 뽑아 볼게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값. 자, 그래서 대표값을 따져보면은 총 3개가 존재를 해요. 3개는 첫 번째 중앙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 3개를 중학교 때 다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로 고등과정에서는 이 중앙값과 최빈값은 쓰지는 않아요. 딱 봐도 평균밖에 안 쓰겠죠? 그죠? 평균밖에 안 씁니다. 대표값으로는. 자, 그때 이 평균도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기하평균을 안 쓰고 우리는 산술평균밖에는 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A반의 평균, B반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 분석해 볼게요. 뭐 그랬더니 50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A반과 B반은 실력이 비슷하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대표값이 똑같은 거지 솔직히 그래 두 개 반을 그냥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것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애매한 구석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A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점수에 관련된 분포를 빵점부터 100점까지 놓고 봤을 때 그 빈도수를 놓고 봤을 때 죄다 5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50점, 51점, 49점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 근데 B반은 놓고 보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죄다 빵점 아니면은 100점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 둘 다 평균이 50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반 가지고 실력이 같군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집단의 정보를 해석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대표값을 일단 먼저 생각해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쪽은 서울대는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서울대는 좀 힘들겠지만 이쪽은 아예 공부 쪽과 담사한 친구가 있겠지만 이쪽은 대체로 다 공부는 좀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떤 차이를 볼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 그죠? 그게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라는 용어. 분산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그 분산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분산은 뭐 계산 방식에서 일단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분산의 변형 형태인 표준 편차를 뽑아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총 3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개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밖에 쓰이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때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용어. 자,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예시를 좀 들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A반에 있는 학생 10명 정도를 놓고 볼게요. 10명을 봤는데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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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 90, 90, 100, 100,
나왔다고 쳐볼게요. 총 10명이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그때 이 각각의 점수들, 이 점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점수들을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용어예요. 별량. 그래서 별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는 수치화할 수 있는 값. 그걸 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량.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우리 중학교 때 썼던 거 표 80점, 90점, 100점을 놓고 본다면 얘는 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80, 90, 100 이 별량 값들을 변수화시켜서, 그렇죠. 왜냐면 함수값도 함수화시키면은 미지수 설정, 변수 설정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변수를 뭐라 그러냐? 얘를 확률에 관련된 변수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확률 변수냐? 이거는 그냥 개체수의 변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별량의 변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확률이라는 용어가 붙게 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존재를 해요. 확률 변수는 별량의 변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정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별량과 변수라는 용어 자체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개체수 놓고 보면 여기는 3명, 여긴 4명, 여긴 3명 나오죠. 자,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수라고 불러요. 별량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별량의 개수. 자, 그게 세 번째로 나오는 용어예요. 도수. 그래서 각각의 별량이 나오는 개수라고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평균 대표값을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이거 싹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하러 일일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 그냥 요렇게 더해준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쵸? 요렇게도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를 잘 찢어보면은 어떻게도 찢을 수 있어요? 80 곱하기 10분의 3, 90 곱하기 10분의 4, 100 곱하기 10분의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우리 예전에 이런 것도 쓴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도수. 참고로 도수는 앞으로 안 쓸 거예요. 도수라는 용어는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수는 뭐냐?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예요. 비율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용어를 중학교 때까지만 쓰고 또 안 써요. 왜 안 쓰냐?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보니까 10분의 3?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얘는 통계적 확률의 역할을 해요. 괜찮죠? 통계적 확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한없이 가깝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만약에 이게 10명이 아니고 진짜로 한 100명, 1000명, 1000명 중에 300명이 80점, 1000명 중에 90점이 400명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얘는 수학적 확률처럼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괜찮죠?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아진다면. 그래서 얘는 상대도수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고요. 아예 뭘로 쓰냐면 확률로 써요. 그래서 얘는 probability, P라고 씁니다. 자, 이때 PX는 스몰 x라고 쳐볼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 확률인데 요 확률 PX는 X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함수예요. 괜찮나요? 함수. 그럼 이때 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X가 80일 때와 X가 90일 때와 X가 100일 때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10분의 3. 그쵸? 왜냐면 80점일 확률이 10분의 3, 90점일 확률이 10분의 4, 100점일 확률이 10분의 3. 그쵸? 이러면은 얘는 확률 함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니까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확률이잖아요. 그치만 함수죠. 그래서
얘를 확률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때 이 확률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만 얘기하진 않고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얘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얘는 함수값이 그대로 확률이죠. 그쵸? 그런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 얘처럼 확률 함수가 곧 확률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확률 변수가 어때요? 확률 변수 총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80, 90, 100밖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이런 셀 수 있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그쵸? 요렇게 자연수 1, 2, 3밖에 없군.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우리는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할 이자에 셀 산자예요. 세는 게 가능한 상태. 그러면은 요런 건 뭐지? 셀수. 이런 거는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지만 얘는 셀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연속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와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나줘요. 자, 이랬을 때 얘를 뭐라 그러냐? 이 표 자체를 중학교 수학에서는 확률 분포, 도수 분포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확률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얘는 각각의 확률마다 어떻게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다시 한번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네? 그쵸? 이렇게 용어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다른 쪽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기하적 확률에서도 언급은 해봤지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돌려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확률 변수 x는 0부터 10까지가 다 나와요. 그것도 실수로 나와요. 괜찮죠?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 함수를 나타낸다고 칠 때 어때요?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못 나타내요. 왜냐면 x가 0, 0.0001, 0.00 다 써야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확률 함수에 관련된 걸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렇죠? 우리가 이산적인 애들의 대표적인 거 수열, 연속적인 거의 대표적인 거 함수. 이산적인 건 그래프 잘 안 그려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지만 함수는 그래프가 없으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로 그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등간격이라고 한다면 0부터 10까지의 지점들은 전부 확률이 각각 다 똑같을 거예요. 괜찮죠? 자, 요런 함수가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x가 1이 될 때 얼마냐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는 지금 상수겠네요. 그럼 이 k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기하적 확률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저거 x하고 y하고 곱했을 때 1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풀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그 중에서 0부터 1까지만 나올 확률. 그쵸? 다시 한번. x가 0부터 1까지만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x가 0부터 10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x가 0부터 1까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경우의 수를 못 세죠? 그래서 아예 0부터 10까지의 길이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만큼 점개수는 비례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 길이 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길이.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이 안에서 떨어질 확률은 10분의 1이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전체 확률은 그러면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0부터 10까지 확률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확률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함수값의 총합이죠. 넓이라는 거예요. 정적분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연수인 경우에는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전체 확률을 1로 잡지만 얘는 넓이를 이용해서 전체 확률을 적분으로 잡습니다. 괜찮죠?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근데 실제로 인테그랄까지 쓸 일은 없어요. 그냥 넓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전체 넓이가 1 넣어야 되니까 함수값은 10분의 1이어야 되겠네. 얘는 지금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x가 1일 때 값은 10분의 1인가? 그쵸? 10분의 1 맞아요. 그쵸? 딱 1이 될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1이 될 확률은 x가 1이 될 확률은 그럼 10분의 1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1이 될 확률이면은 이 무수히 많은 무한대계 중에 한 개잖아요. 한마디로 0에 한없이 가까워요. 왜? 넓이가 확률인데 넓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은 값이 10분의 1은 맞지만 이게 1일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결론은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확률 함수 값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가로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밀도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해서만 보는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둘 다 확률 함수예요. 개별로 세는 거고 밀도는 범위로 세는 거로 했거든요. 그치, 넓이로. 그렇죠, 넓이로 일일이 다 세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산확률과 연속 확률을 좀 섞어서 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산확률만 먼저 생각을 좀 잠깐 해볼게요. 이산확률만. 자, 그럼 이거 좀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너무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일단 계산 한 번만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이 확률 질량 함수까지는 첫 번째 우리는 당연히 이 확률을 P1, 이 확률을 P2, 이 확률을 P3라고 한번 해볼게요. P3는 그럼 뭐냐? probability X가 100일 때의 확률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금 얘는 P1, P2, P3 다 더하면 얼마로 나와요? 당연히 그냥 1이에요. 그렇죠? 확률 총합이니까 그냥 1이에요. 괜찮네? 자, 이게 만약에 3개만 있는 게 아니면 확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했을 때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확률 총합이 1인 걸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 아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상대도수를 이용해주면 좀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도수를 지금 확률로 볼 수 있어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한 걸 싹 다 더한 걸로 봐도 되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x1, 얘가 x2, 얘가 x3라고 한다면 x1, p1, x2, p2, x3, p3 더한 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쓰는 기호는 뭐라고 하냐?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 약자예요. expectation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요거 약자 2를 씁니다.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대값,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에요. 이 말과 평균은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m이라고 쓰기도 해요. m은 뭐냐면 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민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본 거 있어요. 민스튜링,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이름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동사로는 의미하다지만 명사로는 평균입니다. 뭐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왜 문자를 이렇게 쓰는지, 왜냐면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 나타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확률과 별량값을 곱한 걸 싹 다 더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식이 몇 개 좀 등장을 합니다. 자, 용어 정리가 더 있기는 한데 미안, 일단 여기서 좀 자르고 들어가 볼게요. 수식. 자, 이산확률만 놓고 보는 겁니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 당연히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 자, 요게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m이라고도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에서 평균은 얼마예요? 90점이에요. 90점. 괜찮죠? 뭐 좌우대칭이니까 당연히 90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 90, 100이라는 점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일단 본다고 쳐볼게요. 그럼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 80점은 평균에서부터 10점 차이가 나. 괜찮죠? 그래서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왜? 아니, 평균에서부터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절대값인 개념은 네모가 양수함수 다 따져야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x 빼기 m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x 빼기 m은 그럼 마이너스 10, 빵,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많이 등장하겠죠? 요 x 빼기 m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합니다. 6번.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편차. 자, 그러면은 이 편차는 3개, 4개, 3개로 나와요. 그쵸? 그럼 이 3개, 4개, 3개를 다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3개, 0이 4개, 10이 3개 다 더해버리면 이거 빵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거지 부호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10 차이 나고 10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절대값은 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제곱을 들어갑니다. 제곱을 들어가요. 자, 제곱을 들어가면 얘는 100, 얘는 빵, 얘는 100이 돼요. 괜찮죠? 이 100이 10분의 3개, 0이 10분의 4개, 100이 10분의 3개. 그래서 얘는 10분의 600. 그래서 60이라고 써요. 이걸 뭐라 그러냐?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x의 분산. v는 분산이라는 용어의 두 문자 v자를 갖다가 쓴 거예요. 분산. 괜찮나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제곱,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렇죠? 확률 곱한다는 거는 그 개체수만큼 더해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괜찮네? 그렇죠? 지금 얘가 60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다시 한번 베리언스 약자 V자로 쓰고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자, 근데 요거를 또 뭐라고 쓰냐?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써요. 시그마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괜찮네?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괜찮을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쓴다고요? 편차 제곱에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입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 나타낼 수 있어요. 분산은 K는 1부터 N까지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얘는 Vx라고 본다고 했고 요거를 시그마 제곱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얘를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변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제일 많이 써요.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지? 미안.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잠깐만. 분산은 절대적인 의미는 딱히 없어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벌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요 밑에 요 노란색은 조금 이따가 증명할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나와요. 마지막 하나는 표준 편차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요. 이거는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쓰던 시그마랑은 달라요. 시그마가 대문자 시그마와 소문자 시그마가 있어요. 대문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 기호로 쓰고요.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씁니다. 얘는 X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 자, 요거를 편의상 시그마라고 쓰는데 분산에다가 제곱근 씌운 거예요. 분산에다가 제곱근. 왜?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부호 무시하려고 제곱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아우 분산은 너무 크다. 제곱이 문제였으니까 제곱근을 한번 씌우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분산의 제곱근으로 들어갑니다. 괜찮나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요 식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 1017번부터 한번 만져봅시다. 자,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1번. 자,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셀 수 있어요? 아, 못 세요. 1번이 답이에요. 괜찮나요? 왜? 연속적이잖아요. 비가 1mm씩 오는 게 아니죠? 그쵸? 뭐 0.01mm? 뭐 이런 식으로? 아, 괜찮나? 그쵸? 셀 수가 없어요. 자, 2번.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객 수. 이거는 당연히 셀 수 있어요. 3명, 4명, 한 100명. 뭐 151.4명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쵸? 뭐 사람이 반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뭐 어차피 빵개부터 10개겠죠. 그죠? 당연히 셀 수 있습니다. 동전 개수. 그러니까 이게 개수 나오면 전부 다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셀 수 있습니다. 자, 4번. 어느 축구 선수가 승부책에서 슛을 성공한 횟수. 당연히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느 학급 학생 30명의 신발 치수. 야, 이거 되게 애매하다. 신발 치수. 발 사이즈라 그러면은 얘는 연속적이에요. 근데 신발 치수잖아요. 신발 치수는 5mm마다 나오죠? 미안. 5mm마다 나와요. 발 사이즈라 그러면 연속적이지만 신발 치수는 이산적입니다. 신발 치수는. 근데 진짜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와. 나오는데 이런 5번 같은 건 안 나올 거예요. 5번 같은 건. 아, 왜냐면 너무 진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해. 5번은. 아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되잖아. 아,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찍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신발 사이즈를. 물론 연속적으로 찍어내진 못하겠지만 그죠? 뭐 아무튼 신발 치수니까. 그죠?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어떤 학급 학생 30명의 발 사이즈. 이러면 이거 연속적인 거예요. 발 사이즈라 그러면 연속적입니다. 괜찮죠? 이해가 나왔어요. 어? 그런 게 나왔어요. 발 사이즈? 그런 건 하지. 사람 키, 사람의 몸무게, 신생아 몸무게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아니 키가 연속적이라고. 그죠? 1cm씩 뻥뻥 클 수는 없으니까. 그치? 아, 연속적이에요, 걔네들은. 발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입니다. 근데 신발 치수는 이산적이에요. 공장에서 아예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막 0.0000001mm마다 막 다 잘라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막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서 0.00001mm 단위로 잘라낼 수 있다. 그럼 어차피 걔네도 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연속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야. 신발 치수. 미안해. 얘는 좀 애매합니다. 5번은. 그죠? 아니, 눈에 딱 띄진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만들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만들면 진짜 선생님이 진짜 너무하는 거고. 수능 절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수능은. 자, 그러면은 1018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1018번. 맞아요? 아, 오케이. 내가 단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횟수, 개수 막 이런 것들. 입장객수 이런 거. 걔네들은 다 이산적. 그러면은 이것도 이거겠죠? 연속적이니까. 설량. 그지. 그죠. 맞아. 예. 오케이. 저거 되게 이랬는데 요새 그때 대전 기온이 뭐예요? 대전이라는 지역의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의 온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개수나 횟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산적이에요. 셀 수 있죠. 자, 지금 전구의 수명. 아유, 수명이 막 딱 5시간 하고 딱 망가지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쵸? 막 1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막 그죠? 그 사이에도 끊길 수 있으니까 수명이. 그러니까 수명이라 그러면은 연속적이에요. 왜?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깊이. 그쵸? 아니, 깊이가 뭐 계단도 아니고 막 1cm씩 내려가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기온. 그죠? 온도. 막 1도씩 올라가진 않죠? 그쵸? 아, 이것도 연속적이라고 보면 돼요. 얘도 연속. 자, 4번. 얘는 발생 횟수. 태풍이 3.2번 이렇게 안 나와요. 괜찮죠? 얘는 셀 수 있어요. 이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비행시간. 아우, 또 시간 나왔어. 그죠? 연속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20번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20번.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그냥 확률 함수예요. 확률 함수. 다만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적인 애들에서 많이 써요. 왜? 함수 값 자체가 그냥 확률인 거예요. 괜찮죠? 아, 지금 확률 질량 함수 p x는 x가 kx 제곱이래요.
근데 x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예요. 이거를 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일 때는 k, x가 2일 때는 4k, x가 3일 때는 9k, x가 4일 때는 16k.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으면은 확률 분포 표를 준 것과도 똑같아요. 지금 확률 변수 x는 스몰 x를 얘기하는 건데 그 스몰 x가 나올 수 있는 게 별량 값들이잖아요. 그 별량이 1, 2, 3, 4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확률을 놓고 본다면 그때 확률, 그쵸? 이거 x로 써야 되겠다. 그쵸? 이거 그대로니까. 그럼 여기는 k, 4k, 9k, 16k. 이거예요, 그냥. 확률 분포 표로 보면은. 그래서 이산 확률은 거의 대부분 다 표 기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표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k를 어떻게 구하지? 그쵸? 그냥 확률 총합은 1이다. 쟤네 4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은 30k. 요게 1이구나. 그래서 k는 30분의 1이구나. 결론은 1이 나올 확률이 30분의 1이고요. 2가 나올 확률이 30분의 4. 3이 나올 확률이 30분의 9. 4가 나올 확률이 30분의 16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표만 나오면 끝납니다. 확률 질량 함수만 있어도 돼요. 오케이, 같은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를 준 거는 확률 분포 표를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x라는 확률 변수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아니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3, 4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3이 될 확률과 x가 4가 될 확률 두 개만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9k에다가 16k 더하니까 25k. k는 30분의 1이잖아. 30분의 25. 그래서 그냥 답이 6분의 5예요. 괜찮네? 그래서 6분의 5. 이게 전부 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서 저기 1022번 하나만 해볼게요. 1022번. 1022번. 자, 당연히 뭔가 시그마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그마가 심한 것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죠? 시그마랑 연계성이 좋은 애들. 1022번. 부분수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1에서 10까지 됐으니까 전체는 이거겠죠? 그럼 전체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얘만큼이 몇이라는 걸 묻고 있으니까 예. 오케이. 맞는 건데 이거 조금 예쁘고 이거 같아서. 그것만 보면 안 되지. 얘가 지금 1인데 이게 확률 총합이잖아요. 네. 분분수잖아. 이거 외워버리면 안 돼. 응? 앞뒤로 치워줘. 오케이. 잠깐만, 2a잖아. a가 아니고 분자가 2a잖아. 2A가 20분의 11. 오케이. 이제부터 키로. 그럼 뭘 구하는 거지? 20분의 11. 20분의 11. 오케이. 아까 얘 곱해서 얘랑 얘랑 상대 값이 1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치? 오케이.
근데 지금 A 구하는 거가 맞아요? 맞지 않나요? X가 1일 때 확률은 뭔데? 아 근데 답은 맞아. 아 근데 그거가 달라. 그치, X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2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22번까지 아주 잘 했습니다. 이건 좀 지울까? 이거 안 지우고 싶은데? 이거. 이게 또 이랬다가 또 나중에 또 지우고 그냥 쓸 것 같은데. 그죠? 1022번에서 놓고 본다면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 x의 x 플러스 1분의 2a가 되겠죠? 뭐 일일이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얘는 지금 x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표를 만들어도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표 만들어도 1, 2, 3, 10 확률은 1 곱하기 2분의 2a 2 곱하기 3분의 2a 3 곱하기 4분의 2a 그럼 얘는 10 곱하기 11분의 2a 저 이거 싹 다 더하면 되는데 얘가 1분의 2a 빼기 2분의 2a죠 얘가 2분의 2a 빼기 3분의 2a 이거 싹 다 더한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잖아요 10분의 2a 빼기 11분의 2a 앞뒤로 지워지니까 얘네 싹 다 더한 거는 맨 뒤밖에 없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11분의 12a가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20a가 될 거예요. 요게 1이니까 a는 20분의 11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x가 1일 때 확률인데 x가 1일 때 확률이 2분의 2a a가 되니까 그냥 20분의 11 그래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서 유형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자 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은 1028번 1028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죠? 그냥 총합만 1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맞아.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 아니. 이거 6분의 맞지? 그럼 3 이하 확률이니까 3개 더하는 거죠. 그냥 1에서 1 빼면 되지. 3분의 2. 그치, 오케이. 그죠? 1028번 1, 2, 3, 4가 3분의 1 A 6분의 1 2A 이 둘 다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3A가 1이니까 A는 6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3 이하일 확률을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요게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얘만 빼면 되죠 1에서.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아예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확률 분포를 직접 뽑는 문제들이에요. 알아서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아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표 만드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표 만드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1032번 요거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뽑을 때 나오는 검은 공의, 흰 공의 개수. 흰 공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k개 뽑힐 확률이라고 한다면 총 6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 흰 공 중에서 k개 뽑고요. 남은 4개 중에서 E-K개를 뽑아주면 돼요. 자,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빵개, 한개, 2개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흰 공 개수는. 그냥 표만 들면 돼요. 그쵸? 이거 쓰기는 했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서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때 확률 x가 k, 흰 공이 k개 나올 확률. 그러면 얘는 빵개잖아요. 6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공이 빵개 나오고 빨검은 의미 없어요. 나머지 중에서 2개 뽑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6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것 중에서 하나, 남은 것 중에서 하나. 얘도 6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것만 2개 뽑아요. 남은 거 어차피 뽑을 게 없으니까 냅둘게요. 그럼 얘는 15분의 6. 얘는 15분의 8. 얘는 15분의 1. 다점이 실제로 1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전체 확률이 관련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A가 얼마? 2구나. 그쵸?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B가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요게 C구나. 다 나왔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15분의 2. 15분의 28로 나옵니다. 괜찮죠? 15분의 28.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확률 함수, 아니 확률 분포만 뽑아주면 돼요. 1035번 하나만 해볼게요. 직접 확률 분포를 뽑아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1042번 지금 풀 수 있는 거 맞나요? 1042번? 못 풀어. 아까 설명한 거 요건데. 아니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그걸 다 써도 이게 뭔 소리인지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답이 이거는 맞아요? 4번이야. 그쵸. 요거는 제대로 한번 설명해야 돼. 아니 근데 분산도 이해를 했는데 1042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지. 저게 4번 빼고는 다 분산이에요. 그건 있어요. VX가 일단 있으니까 나머지가 또 다 똑같으면 다 분산이겠는데. 그치? 참 좀 그래. 5번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지?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 그거 바꿔서 쓰고. 아니야, 풀어. 풀어요. 이거요. 이래서. 오케이. 준호요? 왜 안 오지? 잠깐만요. 교실이 그 옆으로 네. 조교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음. 응? 이게 어떻게 답은 내일이에요. 1, 2, 3, 4잖아요. 어떻게 이게 다 나오면 1이에요. 그렇게 수밖에 없게 나와요? 아, 그런가. 분모를 2집으로 보면은 16, 3, 1이잖아요. 네. 그럼 다 더하면 1이지.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응. 세 가지 뽑는 방식을 다 한 거예요. 그치? 아하. 자, 여기서 1035번. 요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요거 일단 후딱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가 3개 뽑는 거니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1035번 보면은 그러면 그때 가장 작은 수구나. 미안해. 가장 작은 수네. 1, 2, 3, 4네. 1, 2, 3, 4. 가장 큰 게 아니고. 그죠? 1, 2, 3, 4.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는 6개 중에서 3개 뽑았는데 1이 무조건 뽑힌 거예요. 그럼 2, 3, 4, 5, 6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되겠고 얘는 6개 중에 3개 뽑는데 2가 이미 뽑혔어요. 그럼 3, 4, 5, 6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럼 요 2개 더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6, 5, 4, 3, 1 20분의 10 더하기 6 그래서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4 괜찮죠? 5번 했지 맞아. 자 그러면은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진 경우에 평균. 자 평균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린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니. 자 1037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k 3k 6k 자 그때 확률이 A, 2A, 4예요. 그러면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7A가 1이죠. 얘 확률은 지금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구나. 그러면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요. 괜찮죠? K가 7분의 1개 있는 거고요. 3K가 7분의 2개 있는 거고 6K가 7분의 4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7분의 K 더하기 3K 곱하기 2, 6K 그 다음에 6K 곱하기 4, 24K 7분의 31K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게 지금 평균 얼마? 62예요. 따라서 K는 얼마예요?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K를 곱한 값 A와 K 곱한 값은 2가 됩니다. 괜찮아요? 가야 돼? 아니지? 오케이 2 아니야? 안 돼. 아직 안 돼요. 자 그러면은 1039번 요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1039번 분산까지만 갑시다. 분산까지만. 분산까지만이. 이거 6번까지만 미안해. 이거 지금 알고 넘어가면 좋아서. 이게 아무리 봐도 별로가 아닌데. 미안해. 그치 분산이 무식하게 좀 빡세요. 해석을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2에서 얘까지 갔을 때가 8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 얘가 2, 0
8분의 5, 8분의 2. 왜 그렇게? 잠깐만. 이죠? 아, 피해 전체 평균이 생각을. 그러네. 예, 그래서 4분의 3. 오케이. 8분의 6이니까 오케이. 얘는 이만큼 더해서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 해서 곱해서 더해서 이거 나누면 약분 나오면 되니까.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누는 게 있었는데 나누는 게 사라진 이유가 전체가 1이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상대도수 느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대체해서 보다 보니까 나눌 필요가 없더라. 그렇죠. 이미 확률 안에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느낌이 없는데 혹시나 맞아. 우리 답이 잘 안 맞는데. 아, 틀렸어요? 아니 4분의 3인데 왜 8분의 3을 썼어? 정답 4분의 3이에요. 아 당연하지. 자, 그래서 1039번은 아니 그 내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이걸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분산 마저 마무리해서 보여주려고 안 지우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안 지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좀 아쉬워서 일부러 여기다가만 계속 쓰고 있었는데 분산까지만 설명할게. 자, 일단 1039번은 x가 마이너스 0, 1, 2 그때 확률이 8분의 3 마이너스 a 8분의 1, 8분의 3 플러스 a 그 다음에 8분의 1. 근데 지금 x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8분의 7이래요. 아니 그럼 이게 8분의 7이니까 요거는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a 값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x 평균은 곱해서 8분의 마이너스 1, 빵, 5, 2. 그래서 8분의 6. 답은 4분의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040번하고 1041번. 특히 1041번은 못 풀 거예요. 풀었나? 1041번? 와, 이거 테스트에 넣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1041번. 이거 풀기가 많지 한번만. 일단 이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소리가. 이건 맞죠. 그러면 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싹 다 10분의 1씩 더해야 된다 하겠는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죠? 근데 여기다 1, 2, 3, 4, 5씩 곱해줄 거면 1, 2, 3, 4, 5는 맞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다 2를 해준 다음에 10분의 1에다가 오케이. 이 맞아요. 여기다가 8 곱해주면은 10분의 15, 2분의 3, 2분의 7. 예. 오케이. 이거 어떻게 풀었지? 자. 미안해. 1041번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정확하게 풀었어요. 이게 1041번이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수능 기출문제였나 평가원이었나 둘 중에 한 군데예요. 1041번. 근데 이게 확통 문제 중에서도 오답률이 상당히 했었던 문제입니다. 1041번이. 테스트에다 넣게. 미안. 오늘 풀 시간이 지금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풀 시간이. 근데 그럼 이걸 지운 의미가 없어져 버려. 안 지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내게 남긴 게 분산 정리하려고 본 거라서. 진짜 이 분산 한 번만. 분산. 이 분산. 왜냐면 분산이 처음 배우면 되게 멘탈이 아파요. 이게 한 번 4분으로 끝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끝낼 수 있어.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분산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어떤 퍼짐에 대한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벌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뽑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왜? 편차 제곱을 이용해서 부호를 날려버리죠. 그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에요. 분산이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분산이에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 분산을 제곱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 무릎 안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으로.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분산이에요. 편차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얘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그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씌운 게 그 분산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산의 루트 씌운 게. 반응. 그렇지.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왜냐면 분산은 아무래도 평균에서부터 벌어진 정도를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편차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변형에서 평균 뺀 거. 그러면 어차피 80이나 100이나 평균에서부터 10 차이 나는 건 똑같으니까 그 벌어진 정도가 중요한 거지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곱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편차 제곱이 100인 애가 3개, 빵인 애가 4개, 100인 애가 3개. 한마디로 확률을 곱해야 비율과 관련된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편차 제곱의 확률 곱해서 더한 거, 그걸 우린 분산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곱이 들어가니까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요. 분산이 중간에 제곱이 끼니까. 그래서 분산이 너무 커서 평균에 관련된 해석을 하기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곱근을 씌우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는 건데 실제로 통계 해석할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씁니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중간 단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분산부터 다시 정리합시다. 분산부터. 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별량에서 평균 뺀 값, 그걸 편차라 그러죠.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제곱 빼기 2MXK, 그죠? 완전 제곱이니까 M제곱 PK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다 전개한다고 친다면 시그마 X제곱 P, K 일단 좀 뺄게요.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빼기 시그마 EMPK, EMP 빼기 시그마 M제곱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전개한 거 항마다 따로따로 시그마로 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봐요? 이거 뽑아내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산을 왜 올라가요? 그곳에 산이 있어요? 맞아. 가보는 거예요. 아니 원고비 대장이요? 그치?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혹시 깔끔한 식이 있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깔끔한 식이 있나 없나. 그죠? 자, 어쨌거나 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어쨌거나 둘 다 K가 있잖아요. K가 변수인데 못 찢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제곱 PK가 되겠고, 얘는 이 M이 상수죠. 상수니까 마이너스 2M 시그마 X EMP가 아니고 EMXP네. 미안해, EMXP네요. 그렇죠? 왜냐면 둘 곱한 거니까.
자, 여기서 EMX K 곱하기 PK가 되겠고, 빼기, 이거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지. 이거 어디 왜 빼기가 나냐? M제곱은 또 상수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시그마 PK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별량 제곱의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야. 뭐냐면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제곱 평균이에요. 자, 얘는 다시 한번 x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량 제곱 평균. 자, 그럼 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이게 평균이죠? 괜찮네. 이게 평균. 그렇죠? 얘는 지금 x 평균이구나. 뭐 m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요 등호예요. 등호. 자, 요거는 확률 총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별량 제곱 평균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에요. 평균 제곱 뺀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x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도 봐도 됩니다. 와, 되게 어렵죠? 근데 실제로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건 맞지만 별량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더 많이 써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이걸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거다. 그래서 뭐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죠?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겁니다.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다. 그죠?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 요 둘 다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시킬 때 말고요. 어? 저거 하라고 시킬 때 말고요. 그냥 문제 풀 때도 저거 쓰는 게 더 편해요. 문제 풀 때 이거 쓰는 거? 예. 엄청 편해요. 있어. 왜냐면 이게 별량 값이 편차가 자연수가 아니면은 분선하면 되게 지저분해요. 더군다나 평균이 막 예를 들어서 평균이 막 루트 3 이런 거 나왔다고 쳐봐요. 80 빼기 루트 3에 제곱하고 알겠습니다. 저 우주감이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잠깐만. 그럼 답 하나만. 그래서 1042번. 자,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은 1번 시그마 xi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i. 이거 뭐예요? 분산. 자, 2번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것도 분산. 3번 vx 분산. 4번 우와, 얘는 별량 제곱 평균이에요. 얘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기 때문에 별량 제곱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한 걸로 봐야 돼요. 괜찮죠? 이게 좀 다릅니다. 별량 제곱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 더한 걸로 봐야 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다음 4번. 자, 마지막 5번.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에서 평균 제곱 뺀 거죠? 같은 거죠? 괜찮아요? 다 분산이에요. 자, 여기서 숙제는 1049번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했어. 안녕, 채윤아.